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 레퀴로나주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삼성전자만 왜, 시장은 반등.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는 반등의 성공, 등락 반복 중. 두 번째, 외국인 삼성전자 집중 매도 이유는? 세 번째, 셀트리온 레퀴로나주에 대한 다른 시각. 네 번째, 셀트리온 그룹주 기간 조정 진행 중. 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미국 시장은 소폭의 조정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또 미국 시장을 덮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지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시장은 이와는 달리 강세 현상을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는 1.23% 상승, 코스닥 지수는 0.69% 상승세를 보입니다. 특히 양시장이 모두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은 모습이잖아요. 내면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음량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이러한 국면들이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이러면서 기간 조정을 계속 거치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오늘 공매도 상황을 살펴보면은 코스피 시장에서는 거래대금 비중으로 3.45% 전일보다 늘어나는 모습, 코스닥 시장에서도 1.16%로서 전일보다 늘어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거래소 시장에서 3,500억의 매도 우위를 보입니다. 코스닥에서는 900억 매수 우위인데요. 일단 외국인들의 거래소 매도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도 사는 모습이잖아요. 양시장이 좀 깔리는 모습인데, 거래소 시장에서 매도한 쪽은 패시브 자금의 성격이 강한 것이고, 코스닥 쪽에 매수한 자금들은 외국계 자금들 가운데서도 액티브 자금의 성격이다, 이런 측면으로 유추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파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대한항공, LG생활건강, 네이버, HMM, 카카오 이런 순서로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크게 부담스러운 물량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면 현대차, 기아차, 대우건설, 효성TNC, 그 다음에 LG화학,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부분도 조금 사는데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매수 규모는 크게 많지 않은 모습이다.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의 공세, 삼성전자에 좀 집중이 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좋았지만 삼성전자만 왜 보합이냐, 지금 8만원 선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힘든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표면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대만이라든가 인도 등 바이러스가 확산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반도체 쪽에 글로벌 공급망의 차질이 좀 우려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뭐 표면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지난 5월 12일 1조 1,400억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매도 피크를 보입니다. 그 이후에 매도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다가 오늘 다시 조금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공매도 측면에서는 특별하게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변화가 별로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들의 외국인 매도가 왜 이렇게 집중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물론 표면적인 이유도 있지만 삼성전자는 항상 두 가지 개념으로 접근이 돼야 됩니다. 삼성전자 기업 자체의 고유의 펀더멘탈 측면과 또 한편으로는 삼성전자가 바로 코스피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시가총액 1등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비중을 줄인다 이러면은 삼성전자부터 팔고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측면으로 해석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첫 번째로 삼성전자 기업 자체의 실적이라든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우려할 상황은 없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보다는 삼성전자는 글로벌 자금의 흐름상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선진국 쪽의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신흥국에서 빠져나가면서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것이죠. 지금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미국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기 위해서는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를 팔고 나가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삼성전자 펀더멘탈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시장 전체에 대해서 나쁘게 본다는 개념이 아닌 것이죠. 자금의 흐름,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이동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 의해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추가적인 폭락이라든가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또 지수 측면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개념보다는 결국은 외국인들의 빠져나가는 수급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기까지는 어찌 보면 시장은 기간 조정을 좀 더 거쳐나가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여기서 뭐 더 이상 크게 빠지고 이런 상황보다는 시간을 조금 더 끌 수 있는 기간 조정의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내려집니다. 오늘 SK 하이닉스는 좋은 모습이었잖아요. 2.98% 상승세를 보입니다. 반도체 경기, 특히 낸드 플래시 쪽에서 SK 하이닉스가 좋기 때문에 시세가 나온 것인데 바닥권이잖아요. 바닥권에서 이제 바닥을 탈피하기 위해서 다져나가는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외국인들 64억 매도인데요. 공매도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최근에 큰 증가세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카카오의 모습은 좋은 모습이죠. 카카오도 단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좀 빠졌다가 바닥을 다지면서 지금 올라가는 과정들이잖아요. 조금 더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만 여전히 여기서는 더 이상 크게 밀리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대차도 오늘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413억의 매수 우위를 보이는데 바닥을 탈출하고 지금 왔다 갔다 기간 조정 과정이죠. LG화학도 오늘 2.4%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됩니다. 순간적으로 좀 빠졌다가 다시 원위치로 올라가고 있는 과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 전체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눈치를 상당히 보고 있는 상황이죠. 뭐냐 하면은 연준의 지금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은 과연 언제쯤 연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20일 날 미국의 FOMC의 회의록이 공개가 되잖아요. 지난 4월 달에 회의를 했던 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눈치 보기 분위기가 상당히 나오잖아요. 지금 물가의 상승률 그리고 실업률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고통지수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의 상승률은 어찌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억지로 꺾게 되면은 경기가 다시 식어버리고 죽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은 어느 정도는 놔두는 것이죠. 용인을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고통지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실업률을 낮춰야 되잖아요. 지금 연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업률이 4%대까지 내려오기 전까지는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물가 상승률이 올라가지만 실업률이 줄어들면서 경기는 호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경기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줄어드는 그 시점이 언제이고, 또 그 시점이 가기 전에 선행적으로 연준은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잖아요. 과연 그게 언제쯤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전체적인 컨센서스 개념에서는 올 4분기 정도부터 해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4분기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45%나 차지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테이퍼링이 뭐냐, 이것은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잖아요. 즉 돈을 푸는 것이죠. 돈을 풀기 위해서는 국채를 매입을 하고 금리를 인하를 해서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경기가 지금 살아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것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이죠. 국채 매입을 줄이고 또 금리도 더 이상 인하를 안 하고 완만하게 조금씩 상승시키고, 이러한 측면으로 정책 기조가 바뀐다는 것이죠. 한 번에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그 출발 시점에 대해서 언제쯤일까, 이런 불안감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러한 전체적인 과정들은 경기가 좋은 호황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가 미리 생각을 하고 있대 지나치게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관점은 큰 흐름상에서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도 경기 관련주들이 그리고 또 성장주들이 순환 구도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크게 보면요, 작년 상반기에는 이 성장주 쪽에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강력하게 주도를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반기에 가서는 언택트 관련주, 이래서 소프트웨어 쪽하고 그리고 2차전지, 반도체, 이런 부분이 또 시세를 강력하게 몰아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작년 상반기는 바이오, 제약, 하반기는 언택트에서 소프트웨어, 2차전지, 반도체가 주도주였단 말이죠. 그리고 올해 2021년에 들어서는 경기 관련주들이 지금까지 주도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거의 6개월 단위로 주도주들이 순환을 하고 있는 구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부터는
경기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여기서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느 정도 8분 능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조정 과정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시점이 왔을 때는 이제는 바닥에 있는 성장주 쪽에서의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주도주로서 올라올 수 있는 이러한 과정을 미리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다, 문제 없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 오늘 시세도 아침에 밀리면서 겁을 먹었지만 전혀 그럴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트룩시마가 미국 쪽에서 말이 많고 어쩌고 하는데 말이 많은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비용으로 인한 영업이익의 감소라고 말씀이 드렸잖아요. 말 그대로 일시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한 트룩시마의 시장 점유율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1분기 실적이 매출이 가장 바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이 막대기의 크기를 보시면요. 이제는 끝났잖아요. 1분기 결과는 다 끝난 것이잖아요. 과거가 돼버린 거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매출액이 커지는 상황이 나온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제부터는 주가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셀트리온의 실적을 한번 보면서 특히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한번 지금부터 판단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램시마 SC와 유플라이마잖아요. 그리고 이 레키로나주다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특히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이 자료를 보시면은 레키로나주에 대해서 2021년 올 한 해보다는 내년의 매출액을 더 많이 추정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숫자가 증권회사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맞고 틀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음모론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면은 지금 백신이 이렇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고 확산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치료제가 뭐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의외로 여기서는 레키로나주의 매출이 2021년보다는 내년을 더 많이 잡아놓은 것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기존의 시각을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댓글에서 어느 분께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현대차증권의 추정치를 보시면은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서 2021년과 2022년 2년치입니다. 2년치 총 미국과 유럽에서 1조 826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그냥 이 자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규모가 작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에는 미국 회사들이 있잖아요. 릴리하고 리제너럴이 있기 때문에요. 미국 이외 지역을 보시면은 파키스탄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외 지역군들을 이렇게 해서 1,500억 정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약 1조 2,300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 2021년 올 한 해보다는 내년이 더 매출이 많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지금 공포스러울 정도로 이 위기가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이 중간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들이 나와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백신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백신을 맞고 이러면서 보급률을 높이고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백신으로 완전히 끝낼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백신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치료제가 나와서 이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나가야만 결국은 이 사태는 종식이 되는 것이죠. 물론 종식이 된다 해서 이거 완전히 없어진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감기와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감기 걸리잖아요. 감기약도 계속 먹고 있잖아요. 예방주사, 백신이잖아요. 이런 개념에서의 종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백신과 더불어서 그 다음 차례 치료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돼야만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종식이 된다는 부분이고 그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치료제 레키로나주가 된다는 측면도 반드시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2021년 올 한 해보다는 내년에 이 레키로나주의 실적이 더욱더 좋아질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둘 수 있다는 측면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0.93% 상승이잖아요. 외국인들 잠잠합니다. 6억 정도의 매도고 2300주 매도가 되겠습니다.
공매도는 25,000주가 나왔지만 오히려 샀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창구별로도 오늘 잠잠하고 좀 조용한 모습이죠. CS 쪽에서만 10,000주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고 CS, UBS에서 아침에 조금씩 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움직임상으로도 여기서는 잠잠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모아나가는 긍정적인 과정으로 해석이 되고, 헬스케어는 악재가 아니었죠. 오히려 오늘 양봉을 강하게 보여주면서 출발은 크게 밀리면서 출발을 했지만 바로 끌어올리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됩니다. 외국인들 오히려 배기형 매수 우위잖아요. 그리고 89,000주 매수를 합니다. 개인들만 아침에 많이 파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공매도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오늘 49,000주가 공매도가 나왔지만 이걸 포함해서도 89,000주 매수니까 거의 13만 주 정도가 산 것이다. 공매도를 뺀다면은요. 이러한 개념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 헬스케어 오늘 모건 스탠리에서 57,000주, UBS에서 4,400주 매수를 하는 모습이고, 매도는 UBS에서 29,000주 매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기서는 크게 밀리기보다는 안정적인 모습이 진행이 계속적으로 될 것으로 해석이 내려지고, 셀트리온 제약도 오늘 조용했습니다. 외국인들이 6천만원 매수입니다. 523주 매수에 그치는 모습이고, 공매도는 19,000주가 나오는 상황. 창구별로 살펴보게 되면 JP모간에서 10,000주, UBS에서 1,500주 정도고, CS 쪽에서 오늘 많이 파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바닥권이기 때문에 공매도 부분이 크게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죠. 오늘 셀트리온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라 임상 3상 환자 모집이 완료됐다는 재료가 나왔는데요. 당장은 상승 모멘텀으로는 작용을 하지 않겠지만 향후에 모멘텀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실 필요성은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하는 국면을 조금 더 보이면서, 기간 조정의 개념은 시간을 끝나는 이야기인데요. 그것은 오르고 내리고 이런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빨리 강하게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어떤 강력한 재료 부분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력한 수급의 변화, 또 상승 모멘텀의 변화,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시간 조정, 기간의 조정을 시간을 조금 더 끌어야 된다는 측면을 염두에 두시면서 상황을 좀 더 차분하게 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